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내용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전국 태권도 대회가 개막해 오는 18일까지 광주 북구울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광주시가 지진이 일어난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동구가 맞춤형 치매 예방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북구가 장애 어르신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효사랑 한마음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의 모습을 담은 5.18 영상물이 38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5.18 기록관은 아시아문화원과 공동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 3에서 미공개 영상기록물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영상은 1980년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13일 동안 국군 통합병원과 적십자병원 환자 치료 상황, 전남도청 기자회견 등 광주 일대와 근교를 촬영한 16mm 흑백 필름 총 3권 분량으로 상영 시간은 72분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 기록물은 작년 12월 전문 수집가가 저희 기록관에 연락을 해서 존재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기록관에서는 영상물에 대한 확인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슬픈 광주, 비극의 광주를 만나시게 되겠습니다. 참혹한 광주, 피의 광주를 영상에는 또 금남로 시위대와 계엄군의 대치 상황, 시민 헌혈, 시민 궐기대회 등 사료적 가치가 큰 장면들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한편 5.18 기록관은 이번에 공개한 영상물을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금남로 5.18 기록관 영상실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공개 상영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이 남긴 진상 기록 메모 등의 유품이 광주시에 기증됐습니다. 조민규 기자입니다. 안병하 치안감의 부인 전임순 씨와 아들 안호재 씨가 10일 광주 5.18 기록관을 찾았습니다. 5.18 당시 발포 거부로 직위 해제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품을 기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증 유품에는 안 치안감이 지난 1988년 국회 청문회 당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5.18 진상을 수기로 쓴 6적 분량의 기록과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한 경찰 임명장, 1980년 당시 광주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치안감의 부인 전임순 씨는 이날 안 치안감이 광주 시민에게 남긴 말과 자신이 1980년 5월 19일까지 체류하며 직접 보고 겪었던 광주의 모습을 증언했습니다. 5월 17일 학생회장이 경찰국장을 방문하여 다시는 시위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고 마지막으로 촛불 시위 허락해달라고 하자 경찰국장은 고심 끝에 마지막으로 허락해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비상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국에 나가시어 계엄령이 선포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오후 2시에 군인들이 차에서 내리자 도망가는 학생들을 잡고 곤봉으로 마구 때리고 그 자리에서 피투성이 되고 학생들을 질질 끌면서 차에 태우곤 하였습니다. 한편 고 안병하 치안감은 지난 5.18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신군부의 강경 진압 지시 거부로 인한 직위 해제와 보안사에서의 고문 후유증으로 1988년 사망했으며 지난해서야 비로소 치안감으로의 1계급 특진과 정부 공식 첫 경찰 영웅으로 추대됐습니다. KCTV 뉴스 조민규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고초를 겪었던 옛 상무대 영창에서 5.18 영창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5.18 자유공원에서 열리는 5.18 영창특별전에서는 헌병대 사무실과 내무반,
영창과 법정 등 23개의 방을 전시 주제별로 구성하고 시민들의 진술과 사료를 중심으로 그날의 아픔과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관람이 제한된 통곡의 방에서는 당시 잔인하게 학살된 시신들을 최초로 공개해 공수부대의 만행을 고발하고 또 북한 부대 침투설과 헬기 사격의 실체를 입증하는 자료와 증언을 통해 5.18의 왜곡된 진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내용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발표한 5.18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해 동의한다는 답변이 67%로 집계됐습니다. 5.18 비방과 왜곡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65%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5.18 가치 해결이 미흡한 이유로는 과거 정부 인사의 집단 조직적인 책임 회피가 25.3%로 가장 많았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전국 태권도 대회가 오늘 18일까지 광주 빛고울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대한태권도협회와 광주시 5.18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시 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남녀 중고등학생 2,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특히 11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5.18 광주의 아픔을 되새기는 공연이 진행돼 민주화,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를 나타냈습니다. 지역의 주요 뉴스를 분석해보는 오성수의 뉴스 분석. 오늘도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6.13 지방선거가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들도 바빠지겠지만 이제 유권자도 이번 선거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을 정확히 얘기하기 전에요. 이번 선거에서도 혹시 사전투표가 가능한가요? 예, 사전투표 가능합니다. 네. 6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소가 운영이 되는데요. 네. 사전 신고 없이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만 지참을 하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지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구청장 선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광주시장 선거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그 관심이 구청장 선거로 조금 몰리는 것 같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이제 대부분 후보들이 결정이 됐죠. 네, 구청장 후보들이 대부분 이제 확정 발표가 됐는데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는 문인 후보, 또 동구에는 임택 후보, 서구에는 서대석 후보, 광산구에는 김사모 후보, 또 남구에는 김병래 후보가 확정이 돼서 네. 5개 자치구 구청장 후보를 모두 확정한 상태입니다. 네. 민주평화당에서는 북구에는 이은방 후보, 또 동구에는 김성환 후보, 서구에는 이성일 후보, 광산구에는 이정일 이런 4개 구 후보를 확정을 지었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만 김영우 후보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자유한국당이나 정의당, 민중당 등에서는 구청장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경선 과정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만 일단 네. 선거는 해봐야 알겠지요. 네. 다만 서구에서는 이무진 후보의 공천 탈락에 대한 반발 논란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었었고요. 네. 남구에는 또 김병래 단수 후보 추천을 놓고 상당히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양혜령 후보가 이 경선에 참여를 했었었는데 네네. 탈락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양혜령 후보는 탈락이 되자 이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바른미래당에 전격 입당을 해서 네. 시의원에 출마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에도 컷오프에 탈락된 예비 후보 장성수 후보거든요. 장성수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지금 선언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다른 선거에 또다시 이렇게 출마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 경선에 참여한 후보는 그 탈락을 하게 되면은 그 선거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다른 선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후보가 네네. 구청장 후보의 경선에 출마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그 구청장에는 출마할 수 없지만 네. 뭐 시의원이랄지 네. 뭐 시장이랄지 이런 네. 다른 선거에는 출마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도 이번 구청장 선거에 굉장한 자신감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어렵지만 기초단체장 선거는 해볼 만하다는 게 이 민평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생각입니다. 네. 또 행정가로서 또 일정한 역량을 보였던 구청장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당 독재 체제, 일당 체제에 대한 견제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가 그러는데요. 현재 당 지지율과 지지도 인지도 면에 있어서 민주당의 임택 후보와 또 2년간의 안정적인 구정 운영에 관한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를 자신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의 김성환 후보, 그리고 현역 동구 국회의원이잖아요. 박주선 의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김영우 후보 대결이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네. 방금 언급을 하셨지만 동구의 경우에는 현역 구청장이 이제 민주당 후보가 아니고요. 또 서구의 현역 청장도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좀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이무진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동구와 서구는 현역 청장이 다른 후보들과 대결하게 될 그런 구도인데요. 과연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이 구청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지, 또 아니면 지방행정 특성이라는 행정가로서의 역량에 대해, 그리고 또 견제 세력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장님 설명을 좀 들으니까 이번 구청장 선거가 더욱 치열해질 것 같은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치열한 선거구 어딘가요? 네, 일단 광주 5개 구청 중에서 동구와 서구, 북구에서 좀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네. 조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동구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3개 당, 즉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네. 북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로 문인 후보가 결정이 됐지만 민주평화당 후보로 이미 결정이 된 광주시의회 의장 출신 이은방 후보와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네. 또 광산구 같은 경우에 당초 김사모 후보가 컷오프된 상태를 극복하고 네. 선정이 돼서 민주당 후보로서 이제 출마를 할 예정이 돼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 보면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아마 굉장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구청장 선거 어떤 결과로 나올지 정말 한 달 후가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80년 5월 당시 항쟁과 참상을 고스란히 담은 영상이 38년 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8년 전, 그러니까 1980년 5월 당시의 모습을 담은 영상 가운데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이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5.18 민주화 운동 기록과는 9일 오후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 민주화 운동 미공개 영상 기록물 상영회를 가졌는데요. 네. 이 영상을 보면은 1980년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약 10일간 광주 근교의 일대와 광주 시내 이런 기록들을 촬영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모두 16mm 네거티브 필름 형태로 이루어졌는데요. 상영 시간은 1시간이 조금 넘는 72분 분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도 취재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굉장히 좀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좀 더 담겨져 있나요? 네, 사실 저도 모든 분량을 다 보지는 못했고 일부만 이제 사진으로 봤는데요. 네네. 매우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금남로 시위대와 금남로 일대에서 시위대와 계엄군 간의 대치 상황은 물론이고요. 네. 또 걸기대하는 모습, 그리고 또 5월 27일경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당시 광주에 무자비하게 진압된 상태에서 소준열 당시 전남북 계엄사령관 분소장이거든요. 네네. 분소장이 현장을 찾으면서 웃고 있는 모습, 네.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보여서 굉장히 조금 주목을 좀 받았고요. 네. 또 태극기에 덮인 희생자의 시신이랄지 또 관을 붙들고 오열하는 유족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5.18의 상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트럭에 적재함에 탄 10여 명의 외신 기자가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이 보이는데요. 네. 이것을 보면서 최근 영화 그 택시 운전사가 상당히 큰 큰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네. 여기에 나오는 힌츠 버터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공개되기까지 상당히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공개가 되었고 또 앞으로의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네, 사실 이번 미 영상 공개는 5.18 기록관 측의 역사 공로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기록관 측에서는 지난해 말 그 익명의 수집가로부터 영상물을 소장하고 있다 이런 제보를 받고 네. 영상 기록물 상태와 일단 내용을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한 뒤 네. 올해 3월 그러니까 한 2달여 전에 기록물을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수집가는 이 영상 기록물의 그 수집 경로에 대해서는 이제 밝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다만 이 영상의 어떤 촬영 구도나 수준, 기법 등을 고려를 하면 전문가, 즉 기자나 이런 전문가들이 찍었을 네.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록관 측에서는 워낙 그 귀중한 영상이라고 판단을 해서 10일부터 30일까지 광주 동구에 있는 5.18 기록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상영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런 영상이라면 정말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네. 사실 5.18 민주화 운동은 그 의미나 가치 등에 견줘봤을 때 영상 기록물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진압군 등이 이제 군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데다가 5.18 직후에도 수년간 이제 집권 세력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이 기록물들을 대부분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당시 505 광주 보안부대에서는 지역에 2개 신문사, 그 당시에는 약 2개 신문사 지방신문이 있었는데요. 네네. 2개의 신문사에서 필름 300커트를 강제로 수거해 갔을 정도로 이 흔적 없애기가 아주 조직적으로 자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88년 국회 청문회 등 4번에 걸친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진상이 제대로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런 와중에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던 80년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이번에 드러나게 돼서 매우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물 공개를 계기로 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발포, 명령, 책임자랄지 약 네. 20여 가지로 추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게다가 오는 9월에 이제 발족을 할 예정인 국회 특별법에 따라서 추진되는데요. 네. 진상조사위원회 활동도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인데 네. 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도 탄력이 기대가 됩니다. 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80년 5월 당시 공개된 영상으로 인해서 이번을 계기로 정말 이 5월 항쟁 진상규명이 확실히 밝혀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주시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지진 복합재난 대응 토론 기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광주시와 18개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남구에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가정해 건축물 붕괴와 대형 화재,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에 대해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 훈련은 광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전에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동구가 맞춤형 치매 예방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구는 현재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뇌운동과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8월에는 동구 치매 안심센터를 정식 개소해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대상자 등록 관리 등 체계적인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구가 장애 어르신과 함께하는 효사랑 한마음 잔치를 열었습니다. 북구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광주 북구 장애인복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장애 어르신과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과 축하 공연, 장기자랑 등이 펼쳐져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장애 어르신 효사랑 잔치는 고독사 위험이 높은 장애 어르신들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 행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노하우 전수를 위한 중소기업 핵심 기술 보호 전략과 지원제도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11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설명회는
산업보안 전문가와 변호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 등이 참석해 기술 보호 전략과 유출 사례, 법률 등 실무 교육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기술 보호와 유출에 대해 문제의식이나 방지 대책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 필요성과 지원 대책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북미아시아문화전당의 음악분수가 조성돼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음악분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나비 정원을 주제로 아시아 문화광장 내 연못 2곳에 조성됐으며 빛의 숲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를 모티브로 해 문화전당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꿈과 희망을 싣고 날아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는 11월 첫 주까지 휴관일을 제외하고 오전 11시와 오후 2시, 5시, 8시며 분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시민들과 임직원들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모두 11곡이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이태영 소방교가 정리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사건, 사고와 광주 소방 소식을 알아보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이태영입니다. 먼저 한 주간 발생한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지난주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7건으로 2명이 부상을 입고 1억 8,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109건의 구조 현장에서 74명을 구조하고 886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30일 오전 11시 40분쯤 광산구 지정동에서는 밭두렁을 태우던 중 바람이 불어 주변 101호 묘목 50여 그루가 저별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출동한 소방대원은 호스를 길게 펼치고 올라 현장 도착 13분 만에 진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검게 타버린 샌드위치 패널 위로 소방대원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1일 낮 12시 40분쯤 북구 양산동 샌드위치 패널 냉장 저장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9분 만에 꺼졌습니다. 북부소방서는 냉장 저장고 앞에 쌓아둔 쓰레기가 타면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미뤄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이 희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소방대원들이 공터에 적재된 폐지를 갈고리를 이용해 걷어내면 한쪽에서 물을 뿌려 불을 끕니다. 2일 새벽 2시쯤 어른 키 높이만큼 쌓여있는 폐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광산소방서는 목격자 진술과 주변 CCTV 확인 등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강인한 체력은 소방관의 가장 기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광주 소방안전본부가 지난 3일과 4일 서구 화정동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체력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소방공무원을 꿈꾸는 수험생들이 체력시험을 시작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체력시험을 위해 각 종목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점이 당락을 가릴 수 있는 만큼 수험생과 감독 간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에 비해 카메라 설치를 대폭 늘리는 한편 수험생의 요청 시 현장에서 곧장 카메라 판독을 실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체력시험은 제자리 멀리뛰기와 잇몸 일으키기, 왕복 오래 달리기 등 총 6개 종목의 점수를 합산해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합니다. 필기시험자 합격자 157명이 체력시험을 치렀으며 금지약물 복용을 예방하기 위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응시 대상자의 10%에 대해서는 도핑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3차 신체검사와 4차 서류 전형, 5차 면접시험을 거쳐 6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피아 여자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500여 명이 테마 학습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들에 대해 참배를 한 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배우고 묘비 닦기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동구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용산동 용산차량기지에서 지하철 복합재난 화재 발생 현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테러범에 의한 소태역 폭탄 테러로 열차 내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다수의 사상자와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틀린 북구의 날을 맞아 북구청 청소행정과 직원 등이 각화 농산물 도매시장 인근 청소 취약지에서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이 관내 초등학교 자치 담당 교사와 자치에 관심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